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최근 일본이 또 일본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수장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은고지 오콘 조이웨알라 수장에게 본격적으로 친한 척에 돌입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굵직한 리더들에게 아부와 접대하기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자들에게 친한 척은 잘하지만 정작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실무적인 측면에선 무능함 그 자체의 면모를 보여 얼마 전 전 세계의 망신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도 창피함에 고개를 저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의 이 황당한 실수 덕분에 미국과의 관계만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유명희 본부장을 떨어뜨렸다며 이제 한국은 WTO에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비웃던 일본에게 한국의 초특급 반격까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였던 유명희 본부장을 극도로 경계하며 어떻게든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만은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명희 본부장이 자진 사퇴하며 경쟁자였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콘조이 웨알라에게 수장의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오콘조이 웨알라 총장은 유럽과 중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후보로 일본은 미국이 유명희 사무총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콘조이 웨알라가 총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일본은 대놓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이며 좋아 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콘조이 웨알라가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국제기구회장에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여성으로 처음 취임한 것은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가는데 매우 의의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일본이 소수자 출신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에 대해 본인들의 꼭두각시로 앉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비치는 발언이라고 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모태기 외무상은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등의 무역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이 선출되자마자 물밑 작업을 통해 친한 척에 돌입한 것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11일 전화회담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원활한 무역, 디지털 경제의 규범 마련 등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일본이 새로 선출된 세계무역기구 총장에게 백신 거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를 만회하고자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화이자사와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현재 백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본이 이 속도로 접종하다가는 일본 전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데 126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6월 전국민 접종을 완료하고 화려하게 도쿄올림픽을 개막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인데요. 이때 일본 정부가 화이자사와 백신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 정부는 2021년 초반까지 백신을 화이자만 공급받기로 하고 초반 도입 스케줄을 모두 화이자에 몰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화이자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화이자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자 현재는 부랴부랴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등을 승인하려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1월 5일 미국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스가 총리에게 백신 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냐는 의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화이자와 계약이 체결된 줄 알았던 스가 총리는 미국 정부에 백신 없어도 괜찮아? 라는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화이자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게 이런 걸 물었을까 싶은데요. 스가 총리는 상황 파악을 위해 후생성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 일본 내부의 법적 승인 절차상의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습니다. 결국 화이자만 믿고 다른 백신 계약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선 1월이 다 되도록 확보한 백신이 0건이었던 겁니다. 스가 총리는 부랴부랴 미국 화이자와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고 1월 20일경이 되어서야 화이자와 백신 계약이 성사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그보다 한 달 빠른 2020년 12월에 화이자와의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런데 일본은 계약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화이자는 6천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최소 잔량 주사기를 활용하면 한 병당 한 명씩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으니 총 7,200만 명분이 된다라며 7,200만 명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7,2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좋아했지만 문제는 최소 잔량 주사기가 없었던 겁니다. 최소 잔량 주사기가 없으면 한 병당 6명이 아닌 5명밖에 접종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은 6천만 명분밖에 백신 확보를 못하게 된 겁니다. 2월이 되어서나 최소 잔량 주사기를 구하러 다녔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반면 한국은 크리스마스 전부터 최소 잔량 주사기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그 결과 한국 인구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아 미국 화이자의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한국 정부는 화이자
화이자사에게 최소 잔량 주사기로 백신이 한 병당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으니 백신이 남을 거 아니냐, 남는 백신은 우리에게 공급해라를 시전하게 됩니다. 결국 최소 잔량 주사기가 절실한 화이자사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는 백신을 한국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실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무능한 일본 정부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싶기까지 합니다. 물론 가르쳐줘도 주워먹질 못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200만 명분이 계약된 줄 알았는데 최소 잔량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6천만 명분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국회는 발칵 뒤집혔고 후생성에게 화이자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처음에 후생성은 비공개라며 잡아떼다가 결국 계약서를 공개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생성이 공개한 화이자사와의 계약서에는 백신 공급 시기나 수량이 자세히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급 역시 합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손깍지 끼고 하는 아이들 약속 정도의 효력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애초에 계약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바람에 일본은 화이자의 백신을 1회 도입할 때마다 공급 계약과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일본 열도 전체가 뒤집히게 되고 고노다로 백신 담당 장관은 화이자사와 직접 협상하겠다며 가서는 최소 잔량 주사기가 없으니 병당 6회 접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병당 5회분으로 7,200만 명분을 공급하라고 화이자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총리가 직접 와라 라고 되돌려보내죠. 이 사실이 불과 3월 7일에 밝혀진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일개 기업에 불과한 화이자가 일본 장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며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화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권자와 협의 후에 다시 오겠다며 계속해서 계약을 지연시키니 화이자가 참다 못해 그러면 아예 최고 결정권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화이자 백신만 믿고 있었지만 무능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 때문에 언제 접종을 완료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올림픽이 올해 7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중의원 선거가 10월인데 백신 공급이 아직도 저 모양이니 다른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끝내고 집단 면역에 들어갈 동안 혼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할 모양인가 봅니다. 이런 무능한 와중에 새로운 WTO 사무총장인 오콘조이 웨알라와의 친분을 다져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욕심을 부리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은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소송에서 1심에선 졌지만 극적으로 2심에서 뒤집어 역전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무역 분쟁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을 만큼 승률이 높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1월에도 미국과의 WTO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죠. 이 덕분에 한국은 미국에게 도금, 냉형 강판에 대해 부과했던 50%가 넘는 관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한국에게 일본 정부는 한국조선업,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또다시 WTO 제소를 걸어올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과연 한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